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sort 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지금 이의 그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스케줄러 프로그램하고 사실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폴리모피즘을 이용해서 이 shape 타입의,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 타입의 배열을 만들어서 거기에 서로 다른 종류의 객체들을 이제 서로 이종의 객체들을 한꺼번에 저장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객체들이 이제 컴퓨터 에리어와 컴퓨트 페리메터 메서드를 지원을 제공을 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shape 그 클래스에 이 두 메서드가 만약에 없다면, 이 클래스 shape에 이 컴퓨터 에리어와 컴퓨터 페리메터가 없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shapes i 컴퓨터 에리어를 할 때 이 shapes i라는 게 이 shape 타입의 배열인데, 그런데 클래스 shape 안에는 만약에 컴퓨터 에리어 메서드가 없다면 이 부분이 이제 컴파일 오류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shape 클래스 안에 실제로 컴퓨터 에리어 메서드를 구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적을 계산하는 것은 이 shape이 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규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 shape 클래스 안에 우리가 이게 원인지 사각형인지가 지정되지 않은 shape 클래스 안에서 면적이나 둘레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두 개의 메서드를 abstract 메서드로 만든 거고, 그리고 실제로 구현은 각각의 도형마다 서로 다른 규칙으로 이렇게 구현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어쨌거나 shape 클래스가 비록 그것이 abstract 메서드이지만 어쨌거나 컴퓨터 에리어와 컴퓨트 페리메터 메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없게 되는 이제 이 그 스토리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abstract method라는 게 이런 경우에 유용하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위해서 abstract method라는 걸 사용한다. 이런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일단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쉬면서 잠깐 이 아까 강의에서 생략했던 이 reallocate method를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sort인데, 우리가 handle sort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냥 좀 더 이렇게 이름을 직접적으로 짓죠.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했던 sort 알고리즘이 버블 sort 알고리즘이니까 그냥 메서드 이름을 버블 sort라고 짓고, 여기에서 정렬을 해보면 버블 sort 알고리즘은 이제 이 수업에서 굉장히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타이핑을 하겠습니다. j는 i까지 j를 증가시키면서 이 안에서는 이제 if 의미상으로는 shapes j 번째 도형의 그 면적이 그러니까 그냥 바로 쳐도 되겠네요. 우리가 면적 순으로 정렬을 하는 거니까 컴퓨터 에리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j 번째 도형의 면적이 만약에 shapes j 플러스 자기 바로 뒤에 있는 애의 면적보다 더 크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개를 스왑 시키면 되죠. 그래서 shape tmp는 shapes j라고 하고, shapes j에는 shapes j 플러스 1, 그 다음 shape j 플러스 1에는 tmp. 이렇게 하면 정렬이 됩니다. 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dd rectangle 1, 2, add rectangle 4, 3, 6, add circle 2, add rectangle 2, 아이고 진짜 실수했네요. add rectangle 2, add circle
이렇게 할까요? show 하면 5개의 도형이 입력이 되었고 sort를 하면 그리고 다시 show detail 이렇게 해보면 5개의 도형이 출력이 되는데 면적이 2, 3.14, 4, 12.5, 18 이렇게 입력된 순서랑 달리 이렇게 면적 순으로 잘 정렬이 되어서 면적이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출력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버블 소트 메서드를 이렇게 구현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수업에서 사실은 버블 소트 메서드를 꽤 여러 번 우리가 구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카운트 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적어도 한 5번 이상은 우리가 버블 소트 메서드를 구현을 했는데, 사실은 뭐 이제 만약에 우리가 C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버블 소트 알고리즘을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거의 똑같은 내용을 타이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아무 불만을 갖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버블 소트라는 알고리즘의 그 로직은 사실은 우리가 소트할 데이터가 달라진다고 해서 그 로직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알고리즘 자체는 늘 똑같은 알고리즘인 거죠. 다만 그 소트할 데이터가 어떨 때는 정수였고, 어떨 때는 뭐 실수였고, 어떨 때는 문자열이었고, 어떨 때는 person 객체들이었고, 또 이번에는 shape 객체들이고, 이렇게 그 소트할 데이터들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 알고리즘의 어떤 로직은 사실은 똑같은 거라, 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똑같은 알고리즘을 우리가 그냥 그 데이터의 타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타이핑하는 것은 뭔가 좀 불만스럽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그런 걸 이제 제네릭하지 않다. 이 버블 소트라는 이 지금 메서드는 뭔가 제네릭하지 않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말을 합니다. 그 제네릭하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요 버블 소트 알고리즘은 오로지 그러니까 쉐입 타입의 데이터만 정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정수들을 정렬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얘랑 거의 같지만 일단 데이터의 타입이 정수이니까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될 거고, 또 여기 정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컴퓨터 에리어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데이터 J가 데이터 J 플러스 1보다 크다면 이런 식으로 요 라인 요렇게 조금만 뭔가 이렇게 로직 자체는 똑같은데 데이터의 타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뭔가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또 만약에 우리가 문자열들을 정렬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의 타입이 스트링이니까 이런 건 스트링으로 바뀔 거고, 스트링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또 뭐 데이터 j compare to 뭐 데이터 j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알고리즘의 로직은 똑같은데 단지 데이터의 타입이 다르면 코드에서 이렇게 부분으로 이렇게 뭔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버블 소트 함수를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제네릭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이게 그냥 우리가 어떤 소팅 알고리즘은 하나만 만들어 놓고 데이터에 무관하게,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 그냥 정렬할 수 있는 그런 제네릭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제네릭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제네릭 프로그래밍 이런 표현을 뭐 앞에서 몇 번 썼는데 그 의미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훨씬 좋겠죠. 만약에 그런 게 실제로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팅 알고리즘을 매번 새로 구현할 필요가 없고 그냥 소팅 함수를 하나만 만들어서 어디 이렇게 딱 놔두고 그냥 매번 걔를 사용을 하면 되니까 훨씬 좋겠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코드의 재사용, 코드 리유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코드 재사용. 그러니까 뭔가 소팅 함수를 그냥 하나만 만들어 놓고
그냥 걔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에서도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사람 이름 순으로 정렬할 때도 그냥 하나 만들어둔 그 소팅 알고리즘으로 정렬할 수 있고, 또 지금처럼 이 쉐입 프로그램에서도 도형들을 또 그 따로 또 소팅 알고리즘을 구현하지 않고 걔를 이용해서 소팅을 할 수 있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정수들을 소팅할 때도 마찬가지로 걔를 이용해서 소팅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도대체 그게 이제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뭔가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매번 따로 소팅 알고리즘을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의 소팅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하나의 제네릭한 소팅 알고리즘을 만들어 놓고 어떤 타입의 데이터든 그 소팅 알고리즘으로 정렬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이제 우리가 이 섹션의 주제가 인터페이스인데, 인터페이스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comparable이라는 이름의 인터페이스를 하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comparable이라는 말의 의미는 비교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정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데이터들 간의 크기 관계가 있다는 의미죠. 크기 관계가 없는 데이터를 우리가 정렬할 수는 없습니다. 정렬한다는 말 자체는 이미 그 자체로 어떤 데이터들 간의 크기 관계가 정의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comparable하다 이런 식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 모든 데이터가 크기 비교가 가능한 건 아니죠. 크기라는 개념이 없는 데이터들도 뭐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크기가 정의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크기를 정의해주면 크기가 정의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숫자의 크기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크기 관계가 정의되어 있는 거고,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또 보통 어떤 사전식 순서가 이제 보통 우리가 문자열의 크기 관계로 가장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규칙이지만 반드시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또 내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두 문자열의 크기 관계를 또 정의할 수도 물론 있겠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쉐입 프로그램에서는 도형들의 크기를 그냥 면적이 크면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면,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게 약간 역들로 지금 샜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compa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일종의 추상 클래스니까 그 안에는 어떤 abstract method가 하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comparable 인터페이스는 compare to라는 이름의 abstract method를, 그러니까 달랑 이렇게 compare to method를 하나 가지는 이런 인터페이스 comparable을 우리가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이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제가 정의를 할 텐데, 실제로는 이 comparable 인터페이스는 자바 API에 이미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인터페이스의 개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my comparable 이렇게 하죠. 자바 API가 이미 제공해 주는 이거는 우리가 인터페이스를 정의할 거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름을 my comparable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public int compare to 이렇게 하고 매개 변수의 타입을 과감하게 오브젝트 타입으로 그냥 O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을 가지는 myCompa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shape 클래스가 그리고 이 shape 클래스가 이 my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implement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는 extend 하지만 인터페이스는 implement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 my comparable interface를 implement 하기 때문에 이 shape 클래스는 이 compare to라는 메서드를 우리가 my comparable interface가 compare to라는 메서드를 가져야 되니까 얘를 이제 실제로 implement 해야 하는데, 지금 이 shape 클래스는 abstract 클래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서 요 compare to 메서드를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shape 객체는 만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compare to 메서드를 이 shape 클래스 안에 구현을 해도 되지만, 사실은 이 shape를 실제로 extend 하는 이 rectangle 클래스 안에 구현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다가 구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compare to,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서드는 우리가 이제 글자 그대로 자기 자신과 그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이 다른 객체의 크기 관계를 비교해 주는, 그래서 예를 들면 my area는 compute area이고, 그냥 나의 면적을 compute area, 지금까지 제가 스펠링을 컴퓨터 에리어라고 쳐놨네요. 컴퓨터 에리어 아니고 컴퓨트 페리미터, 이렇게 되면 다 바꿔야 되겠네요. 컴퓨터, 이건 그냥 타이핑 실수였습니다. 컴퓨트 페리미터, 서클에서도 컴퓨트 에리어, 컴퓨트 페리미터, 여기에서도 컴퓨트, 소팅에서도 이제 됐겠죠. 자, 그래서 shape 클래스가 my comparable interface를 implement 하니까 my comparable interface가 요구하는 메서드는 compare to object o라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구현을 하는데, 여기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것은 이 compare to 메서드는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의 shape이니까 자기 자신과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이 어떤 오브젝트의 에리어를 비교해서 내가 더 작으면 음수, 같으면 0, 크면 양수를 출력하도록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double your area는 5. compute area,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5가 오브젝트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니면 other라고 할까요? 대문자 오브젝트 타입이고, 오브젝트 클래스 안에는 당연히 컴퓨터 에리어라는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shape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한 다음에, other를 shape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것의 면적을 계산해서, 만약에 my area가 your area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고, my area와 가 같으면 0을 리턴하고, 그렇지 않으면 1을 리턴하고, 이렇게 compare to 메서드를 구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버블 소트 알고리즘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느냐면, 하나를 우리가 그냥 지우기가 좀 아까우니까
이렇게 남겨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버블 소트를 호출할 때 shapes라는 배열과 그 배열에 있는 데이터의 개수 n을 매개 변수로 이렇게 넘겨주고 여기에서 이걸 받을 때 이 shapes를 받을 때 shapes라고 받지 않고 comparable 타입의 배열 데이터 그 다음에 int size 이렇게 받겠습니다. 왜 이렇게 받아도 되느냐 하면 shapes라는 게 지금 shape 타입의 배열인데 shape 클래스가 my comparable interface를 implement 하기 때문에 이 shape과 my comparable 사이에도 얘가 슈퍼 클래스고 얘가 서브 클래스인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폴리모피즘이 적용되는 거죠. comparable이 아니라 my comparable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받더라도 문법적으로 오류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shape의 슈퍼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가 shape 타입의 배열을 넘겨줬는데 그것을 my comparable 타입의 배열로 받아도 my comparable이 shape의 슈퍼 클래스이기 때문에 폴리모피즘에 의해서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size를 받았고 그러면 n 대신에 size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둘을 비교할 때 shape j. 이제 compare to 이렇게 하고 그 안에 shape j 플러스 1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내가 더 크면 그러면 이 둘을 바꾸는데 이때도 이거를 my comparable로 그리고 이 배열의 이름이 이제 shape이 아니라 전부 데이터가 되겠죠. 우리는 매개 이 정렬할 데이터를 이렇게 배열로 넘겨주고 이렇게 자 여기에서 이제 물론 shape이 이 클래스 멤버이니까 이 버블 소트에서 shape을 매개 변수로 넘겨주지 않더라도 물론 여기에서 저 shape을 액세스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목적은 이 버블 소트 메서드를 제네릭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 클래스의 멤버에 의존하면 안 되니까 소트를 할 때 그냥 소트할 배열과 그 배열 안에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를 매개 변수로 넘겨주고 얘가 받아서 정렬을 하면 요 안에서는 이제 요 매개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를 전혀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 이렇게 받았는데 이때 이 데이터의 타입을 이제 shape 타입이 아니라 my comparable 타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shape이 my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implement 하기 때문에 이제 폴리모피즘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tmp 같은 변수도 my comparable 타입으로 해도 됩니다. 실제로 이 데이터 i는 물론 rectangle이거나 서클이거나 그렇겠지만 그게 어차피 shape의 서브 클래스고 shape은 다시 my comparable의 서브 클래스이기 때문에 역시 이렇게 폴리모피즘이 적용되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바꾸더라도 일단 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add circle 6 add r 2 5 add circle 3 add r 1 5 sort show 면적 순으로 5, 10, 28, 113 이렇게 면적 순으로 정렬이 잘 되었죠.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my compa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shape 클래스가 my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implement 하고 그 안에 따라서 우리가 compare to 메서드를 이렇게 여기에 이제 구현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정렬 알고리즘은 정렬할 데이터가
어떤 shape 타입의 데이터가 아니라 my comparable 타입의 데이터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럼 my comparable을 implement하는 모든 클래스는 compare to 메서드를 가지니까 compare to를 호출해서 두 데이터의 크기를 비교하고 이렇게 해도 지금 이게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꼼꼼하게, 지금 이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꽤 여러 가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분이 2장과 3장에서 배운 객체와 클래스와 상속과 다이나믹 바인딩과 메소드 오버라이딩과 이런 것에 관련 폴리모피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지금 요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야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이 코드를 먼저 왜 이 코드가 문제가 없는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을 들이기를 제가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도대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한 거냐 결과적으로.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쉽게 해도 될 걸 뭐 이렇게 머리 아프게 이렇게 했느냐라는 게 오늘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아까 버블 소트를 이렇게 구현했을 때와 이렇게 구현했을 때의 차이는, 이렇게 구현을 한 이 버블 소트는 오로지 쉐입 타입의 데이터만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쉐입 타입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것이 어떤 종류의 어떤 타입의 데이터든 my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기만 하다면 이 버블 소트 알고리즘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실은 이 버블 소트 알고리즘은 굳이 여기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my utilities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버블 소트 메서드를 통째로 지우고 여기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얘를 public static 이렇게 이 버블 소트를 그냥 전혀 상관없는 어떤 다른 장소에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서 우리가 호출할 때 이게 버블 소트가 지금 이제 스태틱 메서드니까 객체를 만들 필요 없이 utilities 버블 소트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myutilities라는 이 클래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얘는 그냥 버블 소트라는 메서드 하나만 덜렁 가지고 있는데 이 버블 소트 메서드 안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짜고 있는 이 프로그램에서 뭐 클래스 쉐입이라든가 클래스 서클, 클래스 렉탱글하고 지금 아무 상관이 없죠. 그냥 얘는 이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그냥 이 자체로, 그러면 얘만 있으면 얘만 가지고 다니면 뭐 어떤 우리가 전에 앞에 작성했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냥 얘를 호출해서 소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뭡니까? 내가 정렬하고 싶은 데이터는 반드시 my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implement하고 compare to 메서드를 구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벤트들을 뭔가 어떤 기준에서 정렬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하고 싶다면 얘가 my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implement하게 하고 이 안에 compare to라는 메서드를 내가 원하는 대로 구현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정렬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이 버블 소트 이 코드를 그대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드의 재활용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사실은 이 comparable interface라는 거는 이제 이미 자바 API가 제공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여기 my compa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자바 API가 이미 정의하고 있는 compa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임플리먼트하고, 그럼 이 comparable 인터페이스의 내용이 이 my comparable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my comparable 인터페이스는 얘는 이제 없어도 되겠죠. 제가 지우기가 아까우니까 그냥 살려는 두겠습니다. 하지만 없어도 되고, 그러면 이런 데에서 버블 소트를 할 때 이 버블 소트를 이제 my comparable이 아니라 그냥 comparable, 이렇게 자바 API가 미리 제공해주는 comparable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정렬하는 메서드까지 이미 자바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렬 메서드도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자바 API가 이미 제공해주는 sort 메서드는 어디에 있느냐면 arrays.sort라는 메서드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구현한 메서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바 API가, 자바 표준 라이브러리가 미리 제공해주는 sort 함수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한 버블 소트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소팅 알고리즘입니다. 다만 이제 sort를 구현을 할 때는 이제 매개 변수가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열 shapes의 index 0에서부터, 그러니까 맨 앞에서부터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가 n개다. 그 n개의 데이터를 정렬해라. 이렇게 하면 굳이 우리가 정렬 sort하는 메서드를 우리가 만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아까워서 그냥 요 myUtility 밑에 버블 sort를 지우지 않고 놔두고, 또 myComparable 인터페이스도 지우지 않고 놔두지만 사실은 이 두 개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 둘은 이제 전혀 아무 데서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arrays.sort 이렇게 소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점은 이걸 여러분이 그냥 외우는 건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바가 뭐 arrays.sort라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를 제공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외우는 게 지금 이 수업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수업의 목적은 도대체 arrays.sort라는 이런,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 arrays.sort라는 메서드는 미리 작성되어 있는 메서드죠. 그러니까 이 자바 언어를 개발한 사람들이 미리 짜놓은 어떤 소팅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 shape 같은 클래스를 알 수가 없겠죠. 얘가 이 shape 클래스라는 게 존재한다 이런 걸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shape 클래스는 오늘 내가 만든 클래스인데 어떻게 미리 알고 짤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hape들을,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정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가능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이 수업의 지금 목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sort 메서드는 사용자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sort할 데이터는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implement 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금 shape 클래스가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implement 하지 않는다면, 얘를 implement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렇게 arrays.sort가 지금 문법적으로는 뭐 오류가 잠깐만,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아니어서 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전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렬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테스트를 위해서 이 shape 클래스가 comparable 인터페이스를 implement 하지 않고, 그래서 이 compare to 메서드가 이렇게 제공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add r 28 add r 12 add r 24 이렇게 하고 sort 해보면 문제가 생기죠.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rrays.sort 메서드는 아무 데이터나 정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무 데이터는 아니고 한 가지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정렬할 데이터가 이렇게 comparable interface를 implement 해야 합니다. comparable interface를 implement 한다는 얘기는 스스로 compare to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데이터, 두 개의 shape 데이터에 대해서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판정하는 규칙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면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말고는 아무도 이 두 개의 shape 객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shape 객체가 아니라 이제 rectangle이나 circle 객체에 대해서 누가 더 크고 작은지에 대한 규칙을 나 말고는 정해줄 사람이 없죠. 따라서 그 규칙은 내가 이렇게 정해줘야 한다. 그 규칙을 정해줘야 한다는 말이 바로 comparable interface를 implement 한다는 뜻이고, 그렇게만 해주면, 그러면 이 arrays.sort 알고리즘은 내가 정의해준 이 compare to 메서드를 이용해서 어떤 두 객체 간의 크기 관계를 비교해서 그 기준에 맞게 정렬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arrays.sort 메서드는 매우 제네릭하죠. 매우 제네릭한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타입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타입의 데이터든, 물론 글자 그대로 따지면 어떤 타입의 데이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comparable interface를 implement 하는 데이터만 정렬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이제 훨씬 더 제네릭한 거죠. comparable interface를 implement 하기만 한다면 어떤 데이터든 간에 정렬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매우 제네릭한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를 가지지만 가장 흔하게 우리가 인터페이스의 용도를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갖춰야 될 기본 요건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데이터 클래스는 그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하면 우리는 그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한다라는 조건만으로도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사실은 이 하나의 예만으로 이 인터페이스와 이런 제너릭한 메서드와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바에서의 자료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런 기초적인 지식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때 우리가 더 다양한 예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기초적인 문법적 지식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만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3장에서는 사실은 꽤 복잡한 문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상속, abstract class, interface, polymorphism, 그리고 심지어는 generic programming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에 완전히 소화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화되어서 완전하게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제들과 좀 더 많은 경험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우리 다음 장부터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해나갈 거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과 그런 것 정도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코멘트를 하면,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극단적인 abstract class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 my comparable 굳이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그냥 이 자체를 abstract class로, 그냥 좀 간단한 abstract class로 선언을 하고 이 shape이 my comparable을 extend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요 외에서는 이제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추상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그냥 순수한 추상 클래스, 즉 추상 메서드로만 구성된 추상 클래스와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은 거냐? 이게 두 개가 사실 완벽하게 똑같은 거라면 굳이 또 인터페이스라는 걸 우리가 새로 이렇게 만드는 게 좀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추상 클래스로 똑같이 할 수 있다면 뭐하러 또 머리 아프게 인터페이스라는 걸 또 따로 정의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완벽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순수한 추상 클래스, 그러니까 추상 메서드만으로 구성된 추상 클래스와 본질적으로는 이제 같은 거지만 완벽하게 같지는 않고 둘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 자바 언어에서 그 둘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다중상속이라는 것입니다. 다중상속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하나의 클래스가 이렇게 부모 클래스가 2개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얘로부터도 상속을 받고 얘로부터도, 그러니까 동시에 2개의 슈퍼 클래스를 익스텐드해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멀티플 이네리턴스라고 부르는데, 언어에 따라서 이제 이런 멀티플 이네리턴스를 허용하는 언어가 있고 허용하지 않는 언어가 있는데 자바에서는 다중상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다중상속을 허용하지 않는지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 다중상속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좀 골치 아픈 부분이 있다는 걸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2개의 슈퍼 클래스가 똑같은 이름을 하필이면 똑같은 이름을 가지는 멤버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얘는 이렇게 2개 얘로부터 상속받은 애랑 얘로부터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지는 멤버가 2개가 있게 되면 그러면 뭔가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 혼란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바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다중상속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다중상속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student라는 클래스가 있고 worker라는 클래스가 있다면,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학생이면서 동시에 직장인인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student도 상속을 하고 worker도 상속을 하고 뭐 이러면 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다중상속이라는 게 꼭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유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바에서는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무작정 허용하지 않는 건 또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이제 자바에서는 최소한으로 허용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를 그러니까 2개 이상의 클래스를 익스텐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지만 대신 2개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어떤 하나의 클래스가 임플리먼트하는 것은 허용하는데, 이거는 왜 좀 얘기가 쉬워지느냐면 이게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어차피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전부 abstract 메서드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용이 전혀 없는 애들이죠. 따라서 설사 이름이 똑같은 2개를 동시에 이렇게 상속을 받더라도 이 상속받은 애들이 어차피 아무 내용이 없는 그냥 이름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구현을 이렇게 하나만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중상속하고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훨씬 우리가 쉽게, 그러니까 다중상속이 가지는 이런 좀 복잡한 문제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그러니까 다중으로 임플리먼트하는 것은 자바에서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유용한 예들은 이제 한참 나중에 나올 텐데, 어쨌거나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이런 정도를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와 순수한 추상 클래스가 똑같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거지만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멀티플 이네리턴스는 허용하지 않지만 멀티플 인터페이스 임플리멘테이션은 허용된다라는 중요한 차이가 있지만 지금은 그냥 그렇다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